생각하면 저게 나야. 네. 생각하기 이전에는 어떤 게 나다 이게 없어. 네. 생각하기 전에는 나다라는 것도 없어요. 내가 존재한다, 태어났다 그런 것도 없어요. 생각하기 전에는. 그렇죠. 생각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문득 낯선 거야, 내가. 저걸 나라고 하는 게. 근데 왜 그런 순간적으로 그런지, 그런 느낌이 드는지 머리는 못 헤아려. 우리 알무로는 못 헤아려, 그런 거. 암 너머에 있는 것을 못 헤아려. 그저 그냥 아는 걸로 다 헤아리려고 드는데 아는 걸로 헤아릴 수 있는 게 잘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부터 2024년 4월 25일 목요법회 제2부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하선 법우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스님. 이번 한 주 동안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했던 얘기 한번 해보려고요. 지난 일요일 법회, 대구 법회에서 차담 시간에 스님께서 나를 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내 생각이 나를 막고 있지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다는 그 말을 듣고 제가 되게 가슴에 와닿았거든요. 그 말을 듣고 이제 다음날 집에 와서 자고 이제 출근하기 전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막 힘들게 돈 벌고 신랑한테 막 이렇게 눈치 봐가면서 이렇게 공부할 필요 뭐 있나 이렇게 생각 들면서 그냥 출가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오롯이 그냥 공부할 수 있는데 이렇게 힘들게. 아니 잠깐, 출가하면 오롯이 공부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출가해서 오롯이 공부할 사람은 출가를 안 해도 오롯이 공부해요. 자기가 어디 간다고 네. 어디 간다고 자기가 달라지던가? 안 달라지죠? 네. 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출가를 해야 되겠다고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희 신랑 만나서 결혼하기 전에 그 단기 출가 프로그램을 하고 절에서 2년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2년을? 네. 2년 살다가 신랑 만나서 이제 나왔는데 나 원래 출가 중이었지. 그러면서 진짜로 그냥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내가 자격이 되나? 그러고는 막 검색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자식을 포기해야 되고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혼자 괜히 막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막 그러다가 이제 출근 시간 다 돼서 이제 그 또 참기름 공장에 갔어요. 참기름 공장에? 네, 근데 거기 제가 참기름 공장에서 늘 마음에 안 들었던 게 거기가 되게 군대 조직처럼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팀장님이 오면 큰일 나고 뭐 실장님이 알면 큰일 나고 대표님이 오면 막 더 큰일 나고 막 그런 분위기가 너무 싫었거든요. 촌스럽게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저러고 있나 막 이렇게 늘 생각했고 그리고 늘 혼내는 분위기가 있어요, 거기는요. 근데 제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실무자가 저한테 왜 그렇게 자기 일만 하고 있냐고 주위를 둘러보면서 파악을 해야지 이러면서 막 저를 진짜 자식 혼내듯이 막 혼을 내는 거예요. 나보다 나이도 어린 실무자가. 그래서 기분이 갑자기 확 나빠지는데 그 순간 갑자기 내가 여기로 출가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곳이 내 출가 장소구나 이러면서 마음이 이렇게 활짝 열리고 그 복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 이렇게 막 생기더라고요. 처음에 뭐 행자 생활 이렇게 할 때 네 하고 합니다 하고 명심문 받고 뭐
이랬던 것처럼 그 마음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출가하겠다는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네. 그래서 그냥 혼자 그렇게 했던 얘기 한번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 뭐. 자기를 어디다 데려다 놔도 자기는 똑같지 않던가요? 네. 출가하면은 공부가 잘 된다는 것은 어떻게 그런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막 그러니까 그 오프라인 법회를 가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 벌고 막 집안일 막 산더미 같은 걸 막 다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신랑 눈치 보고 이런 것들이 좀 고달프게 생각이 되는 게 계속 이제 그런 삶이 이어지니까 그 순간적으로 그래서 그냥 공부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출가하면 그냥 공부만 할 수 있나? 그거보다 더 산더미 같은 일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산더미 같은 일 해놓고 해야 되는데, 공부? 그리고 법회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나? 그런 자유도 없는데? 네. 내 법회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자유도 없는데? 네, 그것도 생각했었어요. 내가 출가하면 스님이랑만 공부하고 싶은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될라나 막 그래. 네. 그러니까 물론 출가 생활도 또 어느 곳에서 하느냐에 따라도 다르고 또 법납이 얼마나 됐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쨌든 그런 자유가 있잖아요. 내가 법문을 듣고 싶으면 들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는 자유도 있잖아요. 네. 그 승단은 군대법이 승단에서 나갔다고 하던데. 그러면 쉽잖아. 군인들이 자기가 법문 듣고 싶다고 들을 수 있나? 요즘은 뭐 어떤지 몰라도. 일 안 해도 되나? 더 많은 일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데. 네. 그렇잖아. 잘못 생각했어요. 물론 그것도 또 법납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하라고 하는 상황이 주어지면 무조건 해야 되잖아. 이건 반발도 못 하잖아요. 또 누가 그 공부만 하게 가만히 내버려 두나? 여러분들이 그래도 자유로워도 훨씬 자유롭지. 그러니까 남의 떡은 커 보이는 거예요. 남은 쉽게 공부된 것 같고. 그래서 저도 결혼하기 전에 이 법을 만났으면 출가했을 건데 이런 말씀 하시죠. 그런 분들 아무도 못합니다. 정말 할 사람들은요. 지금 법을 만났잖아요. 그럼 지금 해요. 지금 못하는 분들은 결혼을 안 했을 때도 못해요. 그럴 확률이 높아요. 그때도 할 사람들은 지금도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에도 마음에서 집착이나 장애되는 건 있거든. 결혼만 안 했다고 마음에 아무것도 없이 난 가리라 하고 쓱쓱쓱 이렇게 가게 되는 건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다른 마음의 집착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들도 장애가 돼.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남의 떡은 커 보이는 거예요. 남은 다 쉬워 보이고 남들이 한 거 보면은 별로 뭐 다 그냥 결혼 안 했으면 나도 갔을 거. 그럼 결혼하기 전에 왜 다들 안 가셨어? 네. 그리고 결혼한 사람은 못 하는 것도 아니야. 법적으로 이혼을 하면 조계 종단에서는 가능하고 또 어느 다른 종단에서는 결혼 해도 가능하기도 하잖아요. 자기가 마음이 없어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핑계지 다. 마음이 없어서 안 하면서 자기가 자기 생활 속에서 뭐 일도 해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고 그러면서 눈치 봐서 법회 가는 게 싫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 없이 내 멋대로 하고 싶다 이거지. 그 마음이지. 내 멋대로 하고 싶다. 출가했는데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다른 걸 해야 되는 상황이면 그것만 해야 되는데 왜 자유가 없을 거 아니야. 이제 뭐 어느 정도 그게 지나면은 또 자유가 생기긴 하지만 자유가 없을 때는 없어요. 그냥 하라고 하는 것만 해야 돼요. 그 기간 동안에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에이 출가하면은 공부 그냥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줄 알았더니 아유 와보니 더 못하겠네. 더 불편하네. 그럴 수도 있지. 딱 출가하면 공부만 하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연애할 때 결혼하면 그렇게 살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마찬가지로. 실제로 네. 결혼해서 살아보면 연애할 때 상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르죠? 네. 네, 그렇게 사람들은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할 수 있겠죠. 출가에 대해서도 그런 꿈을 꾸지. 스님들은 자기네들의 상상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줄 알아요. 공부만 하면서 마음 편하게 공기 좋고 물 맑은 데서 신선한 유기농 채소만 먹으면서 정소리 띵 나는 그런 쾌적한 환경 속에서 책만 들여다보고 그럴까? 뭐 그런 스님도 계실 수는 있겠죠. 요는 다 자기가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자기가 끌어안고 있기 다 자기 거기 때문에 어디 가도 똑같다는 거. 여기서 할 사람은 저기 가도 해요. 여기서 안 할 사람은 저기 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유가 없다 이거지. 이거는 해보면. 그래서 그리고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는 공부가 가장 힘센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자기 있는 곳에서 어디 있든 간에 이미 출가를 했으면 출가한 자리에서 안 했으면 안 한 자리에서 출가 안 한 사람이 출가를 할 수도 있어.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뭐 내가 이게 부자유스럽고 내 멋대로 못하니까 출가해서 공부만 해야지 하고 왔는데 전혀 뜻밖이야. 뭐 이럴 가능성도 높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출가하면 출가 생활도 못 견딘다 이거죠. 네. 그리고 네. 어디에 있든 자기 있는 자리에서 하는 공부가 제일 세. 왜 그래요? 네. 제일 공부가 높은 공부를 힘센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 힘센 공부라는 게 공부가 힘이 키워질 수 있다 이거지. 힘이 키워질 수 있다. 자기 있는 자리에서.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 있는 자리가 제일 싫거든. 다른 게 좋아 보이거든. 새 속에 있으면 그 출세관 출세관이 좋아 보이고 새 속에 있으면. 그러니까 혼자 사는 분들은 결혼한 사람이 좋아 보이고 결혼한 사람들은 혼자 사는 사람이 좋아 보이는 면들이 많이 있지. 원래 남의 떡이 커 보이거든. 원래 그게 인간의 심리예요. 그래서 자기 현재 처한 상황이 가장 힘들게 느껴지고 가장 지겹고 새롭지 않잖아. 재미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는 게 제일 야무지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공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힘이 없잖아. 공부 힘이 없기 때문에 출가를 하는 거지. 모든 관심 다 놓고 오로지 이 공부만 해보겠다 하고 출가하는 거지. 그런데 출가한다고 해서 모든 관심 놓고 이 공부만 하느냐? 자기 몸이 사는 곳이 옮겨졌다고 해서 마음이 막 오로지 그때는 공부만 하는 마음으로 바뀔까? 마음이? 또 거기 들어가서 또 온갖 것이 다 시비분별되지. 보이는 것에. 그래서 공부의 방편으로 출가라는 방편이 필요하기도 해요. 오로지 다른 것에 관심이 없고 나는 이 공부만 오로지 관심이 있다 하는 사람들이 그 세간에서 뭐 재미있겠어요? 흥미있는 게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출가하게 되겠죠. 근데 출가한다고 해서
공부하는 마음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안 할 사람은 출가해서도 안 하고, 정말 할 사람은 자연스럽게 출가하겠지.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출가해서도 공부를 하겠죠. 그런데 자기가 거기 있으면서 아이, 출가나 할까? 출가하면 공부하기가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아니다. 정말 법부님이 그 마음이면 아마 자연스럽게 그냥 놓고 다 놓고 가버릴 거예요. 그렇게 앉아서 그렇게 견주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도 원하면 정말 마음이 그러면 다 놓고 자연스럽게 가도 돼요.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근데 법부님이 그런 마음은 아니잖아. 지금 힘드는 상황 속에서 눈치 봐가면서 법문 들으러 다니는 그게 힘들다. 그거잖아. 그럼 출가해서도 만약에 은사스님이 야, 몇 년간은 너 일만 해. 이렇게 하면 그거 못 견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또 나와버릴 거 아니야.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출가를 하려면 지금 당장 오늘 저녁에 쓱 놓고 가버리고 편지 한 장도 쓰지 말고 가버리든지 써놓으면 또 걸리잖아. 남편한테 딱 잡힐 거 아니야. 쭉 가버리든지 그럴 마음이 아니면 거기서 하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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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제일 센 곳에서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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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하생법부님. 네, 학생입니다. 네. 지난 4월 첫째 주 목요일 날 그때 스님과 대화 나누고요. 지금 이제 두 번째인데 그때 처음에 할 때는 엄청 정신없고 시끄러웠었거든요. 속이 엄청 시끄러웠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좀 많이 고요해지고 스님 법문을 등불 삼아 잘 따라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계속 공부해 보십시오. 네. 네. 다음 수선법부님.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선생님. 네, 오늘 법문 처음에 마우스에 관련 법문 하실 때, 그 법문을 듣고 나서 제 눈앞에 보이는 리모컨, 핸드폰 이런 것들이 좀 재밌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부자에 관한 얘기를 하실 때, 부자들은 이 공부를 하면은 돈이 자기가 진짜 자기한테 돈이 없다는 걸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나한테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진짜 나한테 있는 돈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하면서 나는 아직 이 법문을 믿지 않는구나라는 걸 좀 알았어요. 이 법문 들을 때는 그냥 법문에 훌떡 빠져버리거나 훌떡 법문을 믿어버리거나 그냥 훌떡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냥 자기 분별의 자리에서 계속 재는 거거든. 재는 거. 재고 있는 거죠. 이런가 저런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공부하나 저렇게 공부하나. 어차피 한 번 죽을 인생 좀 간 크게 훌떡 받아들이면 안 되나? 훌떡 믿어버리면 안 되나? 훌떡 놓아버리면 안 되나? 우리가 죽을 때 질질질 끌려서 죽기 싫은데
억지로 죽어야 되나? 그래, 그게 뭐, 그런데 아주 잘 드는 칼로 종이를 싹 벨 때 순식간에 샥 베지잖아요. 공중에다가 이렇게 들고 아주 잘 드는 칼로 이렇게 종이를 샥 베면 샥 베지잖아요. 근데 잘 안 드는 칼로 베면 잘 안 나가고 막 찢어지고 울퉁불퉁하고 그러죠. 왜 잘 안 들겠어요, 칼이? 그놈의 머리로 재느라고 그놈의 머리로 재느라고 이게 울퉁불퉁 이게 칼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울퉁불퉁 칼이 안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곧 죽어도 자기가 옳다고 내 견해가 옳다 이거지. 그럼 이게 종이는 잘라지지도 않고 자기는 자기대로 힘들고. 참 그렇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분별 속에서 해결하려면 안 되고 그냥 분별을 놓아버려야 돼. 분별 속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분별을 놓아버려야 돼. 분별을 놓는 것은 나를 놓는 거예요. 나를 놓는 거지. 분별을 놓는 것은 사람들이 뭐 제가요 분별심 놨는데요 분별 안 하는데요 이러더라고. 근데 그건 잘못된 거고 나를 넣어야 되는 거 나를. 우리가 그럴 때 있죠. 아주 다급할 때. 아주 다급해서 한순간도 생각이 붙을 겨를이 없을 때 있죠. 살다가 보면 어쩌다가 인생에 한두 번이라도 그런 경험이 올 때도 있죠. 그런 경험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완전히 순간적으로 사면초가일 때, 사면이 꽉 막혀 있고 요만큼도 틈이 없을 때, 그런 일이 닥쳤을 때,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순간 그 분별이라는 발밑이 확 빠져버리기도 해요. 그건 뭐예요? 그건 무슨 증거예요? 조금이라도 생각할 겨를이 있으면 우리는 생각이 돌아간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 완전히 그럴 지경이 순간적으로 딱 닥치면 순간적으로 내 분별심, 내 사량, 나한테 방법이 없어. 그럴 때는 분별이 훅 빠져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어쨌든 내 분별을 믿는 거지. 내 분별을 믿는 거지. 이게 이 소리가 내 분별로 들리나? 내 분별로 들리나? 말할 수가 없잖아. 뭐 저절로 들린다. 이거 생각이에요. 생각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들린다. 이것도 생각 붙인 거예요. 말할 수가 없어. 이게 내 분별로 들리나? 제가 하고 있는 말은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막 이해가 돌아가죠. 그런데 이건 느낌이 다르죠. 뭔가 느낌이 다르잖아요. 제가 말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막 생각이 돌아가, 이해가 막 돌아가, 이해해. 근데 갑자기 이거는 생소하잖아요. 생경하다, 신선하다, 알 수 없다, 뭔가 느낌이 다르다, 이런 게 있죠. 그렇지 않아요? 생각 돌아가는 자리가 진리의 자리가 아니고 이게 진리의 자리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또 말을 만들어내서 해보자면
물론 생각 돌아가는 자리나 이 자리나 같은 자리예요. 근데 방편으로 말을 해보자면 이 느낌하고 제가 말하는 거 막 듣고 있을 때 느낌하고 뭐가 다르지 않아요. 뭔가가 뭐라고 해야 되나, 차원이 다르다고 할까, 뭔가가 이것만 해볼까 계속. 말이 뭐가 필요해. 말했다 하면 생각만 돌아가는데. 이게 더 깔끔한 법문이지. 이게 훨씬 깔끔하잖아요. 생각이 안 돌아가니까. 이 깔끔하지. 어떤 분들 가끔 제가 이렇게 두드릴 때 이렇게 탁 깨우쳐지는 붙인 분들 계시더구만. 그냥 뭐 생각이나 돌아가고 그냥 이러고 앉아있으면 이거 두드리는 소리는 그냥 소리로 들리겠지만 정말 궁금한 마음, 뭐 또는 간절한 마음, 궁금한 마음, 그런 마음이 많은 상태에서 법회 시간에 참여한 분들은 이런 여기에 탁 깨우쳐지기도 하더구만. 응? 이 법문 깔끔하지 않아요? 꼭 3번을 두들겨야 되나? 그냥 적당히 하다 보니 3번을 두들기니까요. 3번에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3번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3번에 의미가 있다면 그거는 생각이지.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다면 그건 생각이에요. 스님 그 소리가 그대로 법입니다. 이러면 그런 건 생각이에요. 스님 그 소리 뿐입니다. 이래도 그건 생각이에요. 스님 그 소리가 접니다. 이래도 생각이에요. 뭐 둘이 아닙니다. 이래도 생각이야. 뭐 스님 그 소리 남바가 없습니다. 이래도 생각이야. 전부 들은 소리들이잖아. 그런 거. 그럴듯한 법 같아 보이는 이야기. 그거는 법이 아니고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런 말은 그냥 이게 무슨, 여기에 무슨 법이 있고 여기에 무슨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기에 네? 이렇게 깔끔한 법문. 스님 그거는 이런 의미죠 하면 그건 그냥 자기 생각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스님 거기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이래도 그건 제 생각이야. 뭐 소리만 법문하나? 응? 이래도 법문하는 거지. 이래도 법문하는 거고 이래도 법문하는 거고 이래도 법문하는 거지. 어떤 건 법문이 아닌가? 춤을 춰도 법문이고 노래를 불러도 법문이고 일어서도 법문이고 앉아도 법문이고 그랬죠. 몇 년간 은사스님의 시중을 들었는데, 스승님의 시중을 들었는데 법문을 한 구절도 안 해줘서 나는 이제 지쳐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야 이놈아 응? 뭐라 그랬어요? 네가 차려온 밥상 내가 받아서 먹었고 네가 물을 떠오면 내가 마셨고 아는 데서 깨우쳤다. 왜 깨우쳤겠어요? 왜 깨우칠 수 있었어요? 너무 궁금했으니까. 아니 도무지 스님은 법문은 한마디도 안 해주고 그냥 물을 떠오라는 동, 밥을 차려오라는 동, 뭐 불을 떼라는 동, 뭐 이런 것만 하고 법문은 한마디도 안 해주니까 몇 년간 속으로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몇 년 견뎠겠어요? 하루 왔다 그냥 가버리지. 근데 몇 년을 견뎠어. 스승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 몇 년을 견뎠겠죠? 근데 법문을 한마디도 안 해줘. 그러니까 얼마나 궁금하고 간절했겠어요. 몇 년간.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 한마디에 네가 물을 떠오면 내가 먹었고 그 순간에 깨우쳐진 거야. 그 순간에. 그 순간에. 우리 얼마 전에 법우님이 도대체 불법이 뭡니까? 너무 궁금한 마음으로 물었을 때에 법우님 지금 마시는 그 물 맛입니다 하는 순간에 훅 깨우쳐졌듯이. 왜? 자기가 너무 궁금했기 때문에. 모르고 알고 싶고 그럼 궁금한 거지. 근데 자기가 모르면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뭐 이거 다 돌아가 보는데 뭐가 궁금하겠어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스님 공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어쩌고 뭐 안 궁금해. 뭐가 와닿겠어. 머리만 돌아가지. 제가요 지금 마음이 말끔해져서요 이제 아무것도 안 걸리는데요. 안 걸리면 좋겠네요. 이러지 그러면. 좋겠다. 정말 안 걸리는 사람은 그런 말이 안 나와요.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들어. 안 걸리는데 왜 이런 생각이 안 들어? 안 걸리는 것에 걸려 있는 거야. 근데 법원이 무슨 말씀을 하셨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나 혼자 이런 말. 제가 안 믿는다는 걸 알았다. 안 믿는다는 걸 알았다. 그럼 어떡하나? 그런데 법우님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은 못 믿어요. 못 믿어. 못 믿기 때문에 믿음은 공덕의 어머니다라고 했지. 그 믿는 게 쉬우면 뭐 믿음은 공덕의 어머니다라고 강조하겠어요? 뭐 다 잘 믿었는데, 다 잘 믿는데 강조할 필요도 없지. 다 누구든지 다 못 믿어요. 내분별이 맞는 것 같기 때문에 내분별 없이 들어오는 게 그게 이제 믿음이지. 믿는 거지. 근데 내분별 때문에 내분별이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이해한 게 내가 파악한 법문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내가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믿어져? 색즉시공이다 그러면 이건 있는 것 같다. 이거 있는 건데 어떻게 색이 공이다는 게 믿어져? 색이 공이다라는 말은 무조건 맞는 말이겠다. 근데 어떻게 해서 색이 공일까? 너무 궁금하다. 진짜 이 색이 공이라면 기가 막힌 사실이네. 이 색이 어떻게 공일까? 너무 궁금하다. 궁금하면 언젠가 깨우쳐질 날이 있지. 그런데 처음부터 그냥 법문이 믿어지나? 아무도 믿어지는 사람 없습니다. 없어요. 원래 없어요. 그런데 관심과 원하는 마음이 지극하면 그게 딱 깨우쳐질 때가 되면 딱 깨우쳐지는 거예요. 때가 돼야 되니까 하고 나 이거 냅두면 때가 안 돼. 부싯돌도 계속 이렇게 해야 점점 열이 나서 언젠가 불이 탁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아직까지 조금 부비다가 왜 나는 불이 안 나지? 그러면 너는 아직 때가 안 됐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 부비야 언제가 때가 오겠지. 근데 때가 안 됐다 한다고 때가 돼야 돼. 때가 다 그 때가 있는 거야. 하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이거는 불은 안 일어나. 그렇죠? 내가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든지 왜 믿음이 없는가 살펴보든지. 누구나가 믿음은 없어요. 자기 분별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 또는 세상에서도 가만히 보면
내가 정말 옳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완전히 틀렸을 때도 있잖아, 살다 보면. 그런 것도 교훈이 될 수도 있겠지. 완전히 내가 옳은 줄 알았는데 어머, 어떻게 이게 아닐 수가 있지? 이럴 때도 있잖아. 그럼 하나 딱 경험해 보면 알잖아. 아, 내가 아무리 옳다고 지금 철석같이 우기고 있는 것도 전부 그런 것일 수도 있겠네. 나 믿을 수 있는 게 못 되는구나. 내 분별심 말이야. 내가 아는 거 그거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스스로 이렇게 그런 게 이해가 되어도 조금 영향을 미치고 자꾸 이제 그 관심이 있으면 그 부분에 관심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또 그 부분이 해결되는 쪽으로 가져요. 금방 가지는 건 없어요, 세상에. 닭이 알을 품으면 금방 계란이 나오나? 뭐 며칠 동안 품고 있어야 되지. 그리고 며칠 동안 뭐 온도와 모든 게 적당해야 알이 나오지. 그것처럼 다 모든 이치가 모든 현상이 다 그렇잖아요.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런데 모든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 판단 옳다고 여기니 믿음이 당연히 안 믿어지겠구나. 그럼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그게 마음의 숙제가 되면 진심으로 마음의 숙제가 되면 그게 풀어질 날이 와요. 또는 뭐 뭔가가 이렇게 발전적인 뭔가가 또 돌아가요. 뭐라고 내가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나는 믿음이 없다 이러고 쳐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나는 믿음이 없어서 공부 되겠나 이러고 전부 다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망상이에요. 자기 식의 판단이에요.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정덕 법우님. 저도 궁금했던 게 스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색적본 공적 세계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이지 않는 생각이나 어떤 느낌, 이런 거는 색이 공이고, 뭐, 공이 색이다. 여기는, 좀 수긍하고 이해도 되는 것 같은데, 멀쩡하게 사람도 있는데, 물질도 있고 이런데, 이게 공이다. 이게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없는 것이 있는 것대로 했을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내가 지금 보는 게 아니고 1초 전에 보였던 거하고 지금 보이는 거하고 다르다. 어떻게 이게 선생님 끊임없이 법문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그렇지 이렇게 자꾸 이게 의문이 가고 의문이 안 풀리고 그걸 그냥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또 이제 그거는 그냥은 안 받아들여져요. 그리고 진심으로, 머리 쓰는 거 말고 진심으로 궁금하면 그게 해결이 될 날이 와요. 왜냐하면 내가 궁금한 것은 언젠가는 해결이 버리게 되거든. 진심으로 궁금하다면. 네. 수없이 말씀하시는데 하실 때마다 왜 저렇지 그 의문이 안 풀리고 그걸 머리로만 해결하려고 생각으로 왜 그렇지 하고 머리 쓰고 있으면 그 머리만 돌아가는 거죠. 제가 이제 법을 못 믿어서 그런지 아니 법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거는 자기가 진심으로 궁금하면이라고 했는데 진심으로 안 궁금하니까 그런 거죠. 그럴 때마다 궁금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 그 궁금한 게 내가 내 잃어버린 아이 찾듯이 궁금한가? 내 아이는 안 찾으면 안 되는 마음이잖아. 엄마가 잃어버렸다면 그죠? 네. 그러면 그 궁금하면 나는 이 궁금함은 해결이 안 되고는 안 되는 그런 정도의 궁금함인가? 그보다 더 심한 궁금함. 아이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인가? 그보다 더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냥 생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으로 앉아서 해결을. 엄마가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는 그렇게 앉아서 그렇게 뭐 생각으로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찾아지지 않거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엄마가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는. 나름대로는 정말 그렇게 애틋하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 보시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생각이 돌아가는 것은 진짜로 마음에서 궁금한 거 아니고 머리로 궁금한 거고 머리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러면 법문을 못 믿고 이런 것보다는 아직 정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 드려도 되겠었네요. 내가 궁금한데 내 머리로는 아무리 생각해봤자 그건 아르말이다. 헤아림이다. 실제가 체득이 되려면 내 머리로 해결된 것은 분별심이지. 그건 의식의 속이지. 그거는 실제로 체득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생각 속에서 답 찾으려고 안 하겠죠. 근데 법부님은 계속 생각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나름대로 저는 너무나 안타깝고 좀 애틋한데 아직 정성이 부족한가 봅니다. 아니, 생각 속에 아이가 있나? 생각 속에 생각으로 답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궁금은 한데 생각으로 답 찾고 있다. 생각으로 찾아진 답이 그게 진짜 답인가? 생각으로 찾은 아이가 그게 진짜 그 아이인가? 생각 속의 아이지.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시무법부님. 네, 오늘 스님 법문 제가 들을 때 너무 마음에 와닿고 좋아서 제가 오늘 스님이랑 대화를 나눠보고 싶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네. 나를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뭐 나를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내가 없는데 누가 무슨 마음을 비우나? 나를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나를 내려놓고 그럼 내가 없어. 근데 뭐 무슨 마음이 있어서 비울 마음이 있나? 나를 내려놓고 마음을 비운다는 생각이지 그거는. 네. 그래서 그런지 일단은 제가 기다리는 동안에 계속 떨리고 마음이 그런 걸 볼 때 이게 마음이 내려놔지지 않아서 이렇구나. 마음을 다 내려놓고 다 내려놓으면 떨린다 안 떨린다 그런 걸 누가 헤아리는데 떨리는 것은 안 내려놔서라면 다 내려놨다면 떨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럼 법부님이 지금 그런 법부님 말씀 속에서 내가 오류들을 짚어드리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면 왜 안 떨려야 돼? 떨리도 안 떨리든 상관이 없어지는 거지. 근데 자기는 지금 상관하고 있잖아. 떨리고 있다 하고 상관하고 있고 다 내려놨으면 안 떨려야 된다 하고 자기가 조건 달고 상관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냥 뭔가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고 그래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는 보입니다. 그렇게 하시긴 하셔야 돼요. 내가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법부님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법부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또 거기를 내가 짚어드려야 되니까 한번 보시게끔 하려고 말씀을 드린 거죠.
네. 저도 그냥 오늘은 이제 이렇게 법문이 너무 와닿고 그래서 그냥 스님이랑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마음. 네, 그런 거. 그래, 이렇게 하잖아요. 잘도 하시네요.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뭐가 부족하거나 뭐가 넘치나요? 네. 한번 보세요. 이것만 봐도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또 상대방이 얘기하면 들리고 자기가 말 거기에 대해서 듣고 말도 하고 뭐 이러고 있잖아요. 네네네. 여기에 내용이 대단한가? 분별하면 내용이 빠지겠지만 이제 충분히 하셨어요? 대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다음 법성법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참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손들기 되게 쉽더라고요. 그래서 손들기 했고 참석하게 됩니다. 네. 그저께가 아버지 49제였어요. 49제 생각 속으로는 지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남자도 지내는데 그리고 49제를 꼭 지내야 한다는 의미도 잘 모르겠고 근데 안 지내면 나중에 시간을 돌이킬 수 없을 때 슬플 것 같기도 하는 생각도 좀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일단 지내드렸어요. 그런데 편안할 줄 알았는데 편안한 거 외에도 일단 뭐 숙제 하나 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고요. 근데 사실은 아버지께서 좀 뭐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생각하면 돌아가셨다고 생각이 들고 그 일하고 웃고 있으면 전혀 그 생각이 안 들고 좀 약간 다른 세계에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뭐 법문 가끔 이렇게 들었던 것도 떠올리면 있다가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고 이런 말들이 이런 거 의미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어쨌거나 뭐 지금 그런 상태의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 봐봐요. 법우님이 네. 이게 잠깐 그게 관찰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생각 안 할 때 아버지가 계시는지 돌아가셨는지 똑같지? 네, 똑같아요. 생각하면 아 돌아가셨지 이러는 거지. 네, 그때 생각하면 좀 슬픈 마음도 그렇지. 또 딴 거 하고 있으면 그 마음도 없고. 그렇지. 네. 만약에 저 방에 계셔도 똑같잖아요. 저 방에 계시나 돌아가시나 생각 안 할 때는 저 방에 계셔도 안 계신 거와 마찬가지잖아 자기한테는. 네. 그치? 대신에 그전에는 전화해서 목소리 들으면 바로 들을 수 있었는데 그런데 생각해도 전화해서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도 관념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탁 여기고 지나가지 말고 생각해서 이제 전화해서 목소리를 듣는다. 그것도 봐봐. 전화해서 여보세요. 네 아버지. 대화할 때 뭐야? 아버지다. 아버지하고 대화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렇죠. 저 목소리는 아버지의 음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렇죠. 만약에 그게 아버지가 아니고 다른 사람인데 아버지 목소리와 똑같은 분하고 전화해도 자기는 아버지인 줄 알고 하겠지. 그렇죠. 그러면 자기한테는 그분이 지금 아버지지. 그렇죠. 실제로 보니까 음성이 똑같은 다른 분이었네? 이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고. 네. 근데 모르고 지나가면 자기는 아버지하고 대화한 거잖아, 전화로. 네, 대화했다고 생각 계속 그렇지. 알고 있겠죠. 그럼 이거는 지금 무엇을 말해주나? 무슨 증거야? 자기가 그렇게 여기면 그런 거네.
자기가 아버지하고 대화했다고 여기면 아버지하고 대화 통화한 거네. 그치? 네. 그런 거 같으면 보는 것도 그렇고 듣는 것도 그렇고 제가 나무를 보고 아버지 여기 만약에 나무 밑에 나무 밑에 묻어드렸는데 이제 나무를 보고 나무가 흔들렸을 때 아버지가 흔들고 계시네 라고 생각하면 아버지가 흔드시는 거. 그죠? 그치? 네. 그건 뭘 말해주나?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그런 증거 아니에요? 그러고 있다는 증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법우님 자제분이 있어요? 네.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예쁜 딸입니다. 예쁜 딸. 몇 살이에요? 지금 9살. 9살짜리 딸내미가 여기서 저쪽으로 후루룩 뛰어가는 걸 봤다. 네? 그러면 내 딸이 어디 갔지 찾다가 저쪽으로 후루룩 뛰어가는 걸 봤다. 저기서 놀고 있네 하고 안심하겠지. 네. 그치?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체격으로 똑같은 헤어스타일을 하는 애가 뛰어갔는데 딸인 줄 잘못 봤다. 진짜. 네. 그러면은 그 딸은 아니었는데 나는 지금 딸인 줄 알고 안심하고 있는 거지. 내 딸이 저기 존재해라고. 그렇죠. 우리는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본 것이 정말 딸이 맞을까? 내가 들은 게 정말 아버지의 음성이 맞을까? 아버지라고 여기고 있는 거 아니야. 내 딸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 아니야. 진짜로 딸이 지나갔는데 진짜로 아버지인데도 이 목소리가 이상하다. 아버지 아닌 것 같아. 아버지 아니죠? 딴 분이죠? 하면 아버지가 아니야 내가 지금 목이 좀 가서 그래.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우리 아버지 음성이 아니에요. 하면 자기한테는 그게 아버지가 아닌 거 되는 거지. 나중에 확인해보니 아버지가 맞았어. 근데 확인하기 전에는 아니야. 저건 우리 아버지 아니야. 절대 저건 우리 아버지 아니야. 이렇게 여긴다면 자기한테는 그분은 아버지가 아니지. 그때는. 그죠? 네. 이런 건 전부 뭘 말해주고 있어. 이런 간단한 예가. 내가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잖아. 내가 딸이라고 여기고 있고 내가 아버지라고 여기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실제로 정말 그분이 아버지라면 정말 그게 딸이라면 그 어떤 경우에도 딸이어야지. 그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여야지. 이거 우리 아버지 음성 아닌데? 아니야. 이거는 우리 아버지 음성이 절대 아니야. 이상해. 하고 확인해보니 아버지 음성 맞네. 이랬다 치자. 근데 이거는 정말 우리 아버지 음성이 아니야. 했을 때는 그때는 자기한테는 그분은 아버지가 아니잖아. 네. 그죠? 그게 네. 뭐예요 이게? 자기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네. 그러면 하나가 그러면 모든 게 그렇지 않을까? 모든 게. 왜냐하면 하나나 전체나 원리는 같으니까. 네. 그 목소리가 그분이 정말 아버지가 맞다면 아무리 아버지 목소리 아닌 것 같은 목소리여도 그분은 아버지여야 돼 나한테.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여기고 있잖아요. 자기가 인식하는 세상만 존재하잖아요. 자기가 인식하지 않는 세상이 존재해요? 뉴스에 나올 때만 순간적으로 존재하죠. 저기에 그 나라가 있지. 그 나라에 지금 전쟁이 벌어졌지.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뉴스에 안 나올 때 자기한테 존재해요? 평소 생활할 때? 안 존재하죠. 네. 없는 것과 같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인식하지 않은 세상도 많이 있겠지. 네. 그런 세상은 없는 세상이잖아. 그렇죠. 그렇지. 어떤 세상이 있는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 자기가 인식한 만큼만
존재한다고 여기는데. 네. 그러면 지금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은 전부 뭐야? 내 인식이라는 거잖아. 지금 존재한다고 여기는 것은 전부 내 인식이라는 거잖아. 네. 이제 설명으로 말하자면 그렇지 않냐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가 아니라 그냥 느낌적으로 약간 뭔가 색다른 느낌, 약간 묘한 느낌, 약간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느낌, 이런 게 살짝 들 때가 있다고요. 법원님 방금 얘기하셨듯이. 느낌적으로 아버지가 내 일하느라 생각 안 하니까 아버지가 존재한다 안 한다 그런 것도 없네 라는 이런 느낌이 쓱 든 거잖아. 아, 생각할 때는 존재하고 생각하지 않을 때는 존재 안 하네요. 요거는 생각이고 요렇게 하는 거는 법원님 그냥 그런 느낌이 쓱 든 거잖아. 그런 게 항상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것 속에만 빠져서 살다가 그리고 생각을 통한 판단만 믿고 그것만 옳은 줄 알고 살다가 그게 정말 맞는 줄 알고 그 속에서만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만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쩌다가 머리로 해석할 수 없는 그냥 순간적인 무슨 신선한 느낌, 묘한 느낌, 색다른 느낌 이런 게 쓱 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아버지? 이럴 때가. 완전히 아르마리라는 분별심이라는 자기의 인식이라는 세계에 탁 갇혀 있다가 어쩌다가 아주 작은 틈이 탁 생기면서 그쪽으로 거기 그 구멍으로 빛이 싹 들어올 때가 있다고. 원래 밝은데 내 인식 속에, 내 아르마리 속에, 내 생각 속에 빠져 있어서 깜깜하단 말이에요. 이걸 무명이라 그래요. 어둡다 이렇게 말해요. 내 인식 세계 속에 빠져서 사는 것을.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쓱 어느 구멍이 살짝 나서 빛이 그 순간에 싹 들어올 때 머리로는 못 헤아려요. 근데 그러네. 예. 근데 그게 실제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자기가 인식할 때 뭐가 존재한다고 여기지,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인식하지 않을 때 무엇이 존재하는 걸로 느껴져요. 죽음도 생각할 때에 무섭지. 생각 안 할 때 내내 죽음이 무섭던가? 안 무섭지. 생각도 없지, 그죠? 예, 생각도 없죠.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살 것 같은 느낌으로 살고 있잖아. 그죠? 그런 느낌 있지 않아요? 그냥 왠지 안 죽을 것 같은 느낌 있지 않아요? 왠지 죽음이 나의 일은 아닐 것 같은 느낌. 네. 그거 왜 들어? 몰라 왜 드는지. 머리로 생각하면 우리는 반드시 죽어. 그죠? 근데 네. 이유 없는 이 황당한 느낌이 있어. 그냥 왠지 안 죽을 것 같은, 죽는다는 일은 나의 일이 아닐 것 같은. 왜 그런 느낌이 있는지 몰라. 머리로는 못 헤아린다 이거예요. 우린 전부 머리로 그것을 헤아려 보려고 하는데 머리로 우리는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알고 있는 거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놈의 머리로는 못 헤아려요. 이 분별 너머에 있는 생각 밖에 있는 아르마리 밖에 있는 아르마리 그 요따만한 아르마리 세계에 갇혀가지고 있다고 어떻게 이 대명천지를 헤아려요 이 아르마리로. 근데 그런 느낌은 무시하고 다 지나간다? 무시하고 지나가고 머리로 알고 있는 것만 철수같이 믿고 사는 거야. 우리 알고 있는 것만. 근데 한 번씩 그렇게 쓱 그럴 때가 있지. 말씀하세요. 그게 법문 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거울 볼 때 놀랄 때가 있거든요. 저는 지금 사실은 나이를 안 먹는다는 얘기를 뭐 들었던 것 같은데 나이 든 제 모습, 제 생각은 계속 뭐 16살 아니면 20살 장난기 있는 그런 여전히 제 딸하고도
연령이 비슷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느낌인데 거울 딱 보면 뭐 50대 아저씨가 앞에 있다든지 그러면 놀라죠. 이게 그치. 저게 난가? 생각으로는 저게 나잖아. 그죠? 네, 네, 생각하면 저게 나야. 네, 생각하기 이전에는 어떤 게 나다 이게 없어. 네, 생각하기 전에는 나다라는 것도 없어요. 내가 존재한다, 태어났다 그런 것도 없어요. 생각하기 전에는. 그렇죠. 생각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문득 낯선 거야, 내가. 저걸 나라고 하는 게. 근데 왜 그런 순간적으로 그런지 그런 느낌이 드는지 머리는 못 헤아려. 우리 알무로는 못 헤아려 그런 거. 암 너머에 있는 것을 못 헤아려. 그저 그냥 아는 걸로 다 헤아리려고 드는데 아는 걸로 헤아릴 수 있는 게 잘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것이 이제 그런 쪽에 조금 더 가까운 사람들이 있지. 관심을 갖고 계속 공부를 꾸준히 좀 해보세요. 예, 참석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하민 법우님.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네. 네, 저도 시무법우님처럼 오늘 법문 들으면서 오랜만에 마음 속이 좀 기뻐져가지고요. 뭐 어떤 법문 들으면서? 아까 모든 게 완전하다고 하실 때 구족되어 있다, 완전하다 라고 하실 때 그냥 마음이 그냥 마음이 좀 뭐랄까 그런 느낌이 오랜만에 너무 반갑게 찾아와서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발령이 새로 다른 데로 나가지고 이제 중학생 남자애들이랑 이렇게 복잡거리면서 제가 막 마음이 답답하거나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만 뭔가 믿는 구석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상황이 생기면 그때 제가 이렇게 뭐 최선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뭔가 이렇게 하는데 뭘 그게 하는 게 제가 막 그러니까 애써서 하는 건 맞는데 동시에 막 제가 뭘 이렇게 자기적으로 애쓰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뭔가 자연스럽게 화도 낼 때는 내고 뭐 속이 상할 때는 어느 일정 기간 또 속도 상하고 그것들이 조금 받아들여지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어쨌거나 오늘 법문을 감사하게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자기가 보는 안목이 없어서 자기가 그렇게 완전히 구족되어 있다는 것을 못 본 거예요. 보는 눈이 없어서. 네. 못 본 것뿐이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는 그러해요. 실제는 변한 적이 없고 변할 수도 없어요. 자기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부족한 자기로 보이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불편함이 있는 것 같고 그거는 자기가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판단할 줄 몰라서, 보는 눈이 없어서. 그 자기식의 그 안목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니 그걸로 이렇게 가려져서 그렇게 있는 그대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식이 없으면 있는 그대로가 보이겠죠. 그럼 자기식을 안 믿으면 되지. 아, 이 내 식은 전부 내 눈을 가리는 것, 가리기밖에 안 하는구나. 가리기밖에 안 하는구나. 그러면 내 식이라는 게 쓱 내려가지. 어차피 했다 하면 내 식의 생각이잖아. 어차피 알았다 하면 내 식으로 하는 거잖아. 어차피 안목은 내 식의 안목이잖아. 그건 전부 가릴 뿐인데. 그러면 내 식이 아무것도 없으면, 가리는 게 없어지면 저절로 내 식이라는 것 때문에 앞이 가려지는 거지. 내가 아는 식. 원래 이 자연 자체가 완전해요. 자기라는 거, 자기라고 하든지 자연이라고 하든지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자기 생각에만 안 완전한 것 같은 거예요. 모두가 내 말을 들어줘야 완전하나? 예를 들어서 안 들어주는 그게 완전한 거예요. 안 들어줄 만한 상황이겠지. 안 들어줄 만한 조건이겠지. 그럼 안 들어주는 게 예를 들어서 꽃이 안 필 만한 상황인데 꽃이 피는 게 정상이에요? 안 피는 게 정상이지. 꽃이 안 필 만한 상황에서는 안 피는 게 정상이고 꽃이 필 만한 상황에서는 피는 게 정상이죠. 그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내 말을 안 들어준다 그러면 안 들어주는 게 화가 나. 그거 틀렸다 잘못됐다 내가 맞지 않나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어야 되잖아 이래. 그게 아니고 안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안 듣는다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쵸? 그러면 내 말을 들어주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하면 내 말을 듣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런데 이러고 이렇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야 되잖아. 이렇게 되면 이제 화가 나는 거지.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 매사에 이제 그런 식이지. 내가 건강해야 되는데 왜 안 건강해? 그럼 화가 나지. 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고장이 날 수밖에 없었구나. 그럼 그 고장 난 게 싫으면 지금이라도 열심히 고치든지. 그냥 그 주어진 조건대로 일어날 뿐이지 모든 현상은. 그래서 아무것도 뭐 잘못된 현상은 없어요. 완벽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기준에서 내 식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좋은 거 나쁜 거 맞는 거 틀리는 게 있는 거지. 그러면 화가 나고 뭐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내 기준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지. 내 기준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모든 게 장애가 하나도 없어요. 부족한 것도 없고 넘치는 것도 없어요. 완벽하니까 생긴 거지. 요만큼이라도 안 완벽하면은 그게 생길 수 있나? 법우님이 화장실 가야지 하고 가다가 화장실 문 열고 들어가서 변기에 앉으려고 하다가 마음이 변했어. 그럼 볼일을 안 보게 되겠지. 볼일을 볼 때까지 그 마음이 안 변해야 볼일을 보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완벽한 상황이 되어야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그 현상이 일어날 만한. 그러면 그 현상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현상이 안 일어날 만한 조건으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면 되는 거고 못 바꾸면
뭐 그냥 현상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둬야 되고. 근데 바꾸든 못 바꾸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근간이 되는 것은 상황을 바꾸든 못 바꾸든 마음은 항상 여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괴롭다. 뭐 때문에 괴롭겠어요? 내 기준 때문에 괴롭겠지. 다. 모든 것은 완벽한 조건이 되어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 완벽한 조건이 되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걸 보는 안목이 없으니까 내 기준으로 보니까 괴롭잖아. 아, 저런 건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 아, 저건 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되는 거지. 내 기준이. 내 기준에 따라. 그러니까 그 내분별심 때문에 괴로움이 있다. 근데 내분별심이 틀린 거지 어떤 현상도 일어난 현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그 현상이 안 일어나게 하고 싶다. 그러면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고 가만히 속수무책으로 무조건 있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난로가 있다. 가까이 가면 뜨거워서 데인다. 그러면 안 데이고 싶으면 멀리 있으면 되지. 그냥 적당한 거리에 있으면 되죠. 근데 무조건 하고 뭐 가까이 가도 안 데인다.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신통력이 아닌 거라. 뜨거우면 멀리 갈 줄 알고 추우면 난로 가까이 갈 줄 알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줄 알고 이런 게 그건 너무 기가 막힌 신통력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줄을 알아요? 벌레는 신통력 없나? 벌레도 신통력 있지. 자기 탁 잡으려고 하면 싹 날아가 버리고. 한번 세상을 봐봐요. 얼마나 신통방통한가. 우리가 보는 눈이 없어서 이 신통방통한 걸 못 보는 거지. 피곤하면 가만히 자기가 자려고 안 해도 저절로 졸리고. 누가 화나게 탁 하면은 내가 화내야지 이렇게 안 해도 그 순간 저절로 화가 싹 나고 신통방통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네, 화나니까 괴롭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좀 안 나게 할 수 없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할 줄 알고. 말씀하세요. 네, 아니요, 진짜 요즘 느끼는 게 그렇게 제가 하고 있는 게 좀 신기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남학생들도 봐봐. 어떻게 그렇게 막 떠들고 장난치고 어떨 때는 선생님한테 모욕도 주고 어떻게 그렇게 해? 한번 봐봐. 너무 이거 완벽한 창조가 일어나고 있잖아. 그러면 자기 마음에 저게 좋다 나쁘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없으면 화 안 나거든. 그대로 보이거든.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 마음에 아무렇지 않으니까 그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겠지 그 아이들한테. 지혜가 나와요. 저절로 나와요. 그거는 원래 완벽하기 때문에 저절로 나와. 기가 막히게. 이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한번 봐봐. 잘 봐봐. 얼마나 신기한지. 네. 진짜 신기해요. 아이들이 어른들한테 대꾸할 때도 어떻게 그런 대꾸를 착 할 줄 아나? 그냥 대꾸하는 그 현상 자체는 착 완벽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저런 거는 안 되지라는 생각이 있으면 화가 딱 나지. 근데 그게 없으면은 그냥 일어난 현상일 뿐이지. 그러면 내 입장에서 저 아이한테 어떻게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지혜가 쓱 나와요. 그냥 야 신기한 현상이다 하고 내버려 두라는 게 아니야. 그래 어쨌든 법우님도 이렇든 저렇든 꾸준히 그렇게 계속 하는 게 참 가상하네. 그게 사람들이 그걸 잘 못해요. 금세 무슨 결과를 원하고 자꾸 그러기만 하지. 이제 꾸준히 해가다 보면 저절로 때가 되면 결과가 나올 건데 그걸 못해. 그걸.
앞으로도 그리고 아까도 그렇게 해보세요. 스님 말씀하신 그 스님 말씀이 영양분이 된다? 진짜 영양분이 된다? 그 말씀도 되게 뭐랄까 좋았어요. 뭐가 진짜 영양분이 된다 그랬는데 내가? 아니요, 스님 말씀이 어떤 대목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스님 말씀이 영양분이 된다. 진짜 그거를 그게 진짜 어떤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말이 영양분이 된다. 그러니까 진짜 쓰임새가 된다. 그러니까는 근데 그걸 제가 알 수는 없는 거고 그렇지만 문득문득 느껴지기는 하는 거고 아무튼 그런 영양 그게 되게 법부님이 지금 방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막 머리로 다 헤아려 가지고 그렇게 했구나 그래 이건 이렇게 했구나 이거 오늘 법문 이거 좋았어 하는 그런 것보다 더 귀한 것은 그냥 이거 말로 할 수 없는데 그냥 뭐 이렇게 그냥 그런 거 그게 훨씬 힘이 큰 거고 그것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 너머에 있는 게 이렇게 오는 거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게 진짜 좀 알짜배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끝없이 법문도 머리로 들어가지고 막 머리로 그냥 정리해가지고 막 알고 막 이런 게 도움이 됐고 저런 게 도움이 됐고 이런 거 그거 그 생각으로 헤아리는 건 별로 그거 다 별로 그다지 별로예요. 근데 그냥 뭐 이렇게 말로 할 수 없는 이건 뭐 느낌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뭐 그런 거 있지. 이렇게 쭉 공부하고 가는데 그런 게 좋아요. 그런 게 있으면 돼요. 참 막연한 말이지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이심전심 자기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거 막 말로 막 해내야 되는 게 아니야. 아이고 진짜 사람들은 이런 거를 뭐 그럴듯한 말로 샥 표현을 해내면 굉장히 그럴듯해 하고 사람들 좋아한다. 아이고 다 좋아해요. 그런 거 좋아해요. 근데 이 뭐 알아들을 수도 없는 그냥 어영 부영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싶은데 그 말로는 할 수 없는데 자기한테 진짜 있는 그거 그러면 되는 거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그래. 모쪼록 여러분들이 꾸준히 정말 진득하니 가보시기 바랍니다. 공부의 결과 쳐다보지 말고 결과를 쳐다보는 것이 공부를 계속 못 가게 막는 거예요. 결과 쳐다본다는 건 계속 분별만 하고 있다는 거거든. 계산만 하고 있다는 거거든. 재고 있다는 거거든. 두 번째 화살을 계속 맞고 있다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공부가 되겠어요? 그냥 되고 안 되고 난 모른다. 그냥 뭔가 믿음이 있으면 그냥 가보는 거지. 그런 거 말로 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데 그냥 그게 큰 거예요. 그런 게 진짜예요. 그렇게 가보세요. 네. 내가 지금 오늘은 시계를 아까 보다가 안 보고 했는데 벌써 11시가 됐네요. 네. 마치겠습니다. 잠시 태어나지 않은 시간을 갖겠습니다.